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박사님. 안녕하세요. 화생학부 신임 교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박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첫 부임하게 된 화학생물학부 전임교원 오누리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일단은 커리어부터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석사 박사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에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박지호 교수님 연구실 음, 생체재료공학 음,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의 연구 주제는 매크로페이지를 매개로 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 네. 혹시 포스닥이나 연구 교수는 어디서 하셨는지? 네, 저는 같은 연구실에서 카이스트에서 1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포닥 자리를 미국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그 연구실을 선정을 할 때 그 목록은 어떻게 리스트업을 하였냐면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널 클럽을 교수님께서 운영을 하셨고 제 주제에 맞는 연구 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주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룹들은 자주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데 그때마다 리스트를 저자의 목록을 정리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포닥을 가게 되었을 때 그 리스트업된 저자별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어, 포닥을 하였던 곳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 어필리에이티드 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고요. 랄프 와이즐러라고 이런 생체에 적합한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분야에서는 최고 탑 중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조금 우연한 기회로 저희 대학교 선배님께서 먼저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메디컬 스쿨에 바이러스를 이용한 진 딜리버리를 하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연구실을 옮겨야 하는 타이밍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두 번째에는 UMass 메디컬 스쿨에서 근무를 한 1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회사 및 또 대학에서도 이렇게 오퍼를 받으셨는데 저희 학교를 선택한 어떤 지원 이유? 네, 네. 네, 사실 제가 합격을 했던 곳은 회사 한 곳과 그다음에 지방 사립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KS에서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꿈은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곳에서 꾸준히 연구와 교육을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약간 운명 같은 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일단 회사는 연구도 하기도 어렵고 이제 교육과는 거리가 먼 곳이고 또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 연구 환경이 좋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SA는 제가 2013년에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여기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R&D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직접 연구 시설을 둘러볼 기회도 감사하게 어,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인연이 될 줄 전혀 예상을 음, 못하고 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임 교원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최종 오퍼를 받은 것 중에 KS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시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아마 여기 이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에 근무하는 학생들보다도 교육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구 시설도 어느 대학 못지않게 갖추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 연구 환경을 경험해 본 곳은 음, 카이스트와 그다음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음, 그다음에 유메스 이렇게 세 곳 정도로 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구 시설, 객관적으로 연구 시설만 비교하자고 하면 일단 카이스트와
어떤 미국에 있는 여타 연구실과 비교했을 때 기기나 어, 연구 장비, 아니 연구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연구 기기의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동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KSA의 자율성, 연구에 대한 자율성도 카이스트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제 1년차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어떤 학생들을 키우고 싶은지, 그 인재상, 본인이 키우고 싶은 제자상 말씀해 주시면. 네. KSA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떤 좀 연구와 그다음에 조금 더 머리가 좀 스마트한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에 집중하는 교육 환경이 곧 KSA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R&E와 어떤 다른 특별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대학원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체계를 그대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러한 어떤 연구 체계는 그대로 사실 교육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 또는 제가 학생들의 맞춤화된 어떤 연구 체계가 곧 교육에 대한 머테리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훨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더 정착이 된다면 KSA의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학술 활동이나 아니면 논문을 어떤 제출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먼저 이제 선임 과학자로서의 한마디 해주시면. 네,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제가 항상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것 자체는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민이 되는 갈림의 길에 서 있을 때 자기 어떤 초심을 되돌아보고 또 계속 끊임없이 전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선배와 함께 이렇게 자주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꿈을 완성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박사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약사나 의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게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보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질적으로 퀄리파이된 사람이다라는 증명서가 되는 것이죠. 박사 학위라는 것이. 그런데 의사 면허증이나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적합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겪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이죠. 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박사 학위를 갖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살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연구 분야를 바꿔볼까 아니면 아예 분야를 바꿔서 다른 길로 갈까 흔들렸던 적이 여러 번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되는 기회가 찾아오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서 뭐라 그러지? 그렇게 한 번씩 수확을 거둘 때마다 되게 짜릿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그게 약간 표현하자 그러면 마약과 같은. 그래서 절대 저한테 그런 성취감이
이 길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때보다 오히려 연구에서 어떤 수학 열심히 노력해서 그 수학 하나하나를 얻었을 때 그 성취감이 저를 이 길로 계속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